우리 회원사 기업들 이제 소개하는데요. 요 전화번호 밑에 자막으로 나가죠. 관심 있는 분들 요 전화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기업들 중에서 제가 엄선해서 추천해 드리는 거니까요. 아주 믿을 만한 제품들입니다. 네, 법인카드 제보자로 아주 큰 일을 한 조명현 씨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공익 제보자죠. 지금 뭐 그 후에 뭐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요? 네, 검찰에서 2차 조사까지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연락이 와서 일주일에 3, 4회 정도를 다시 검찰 추가 조사를 하자고 해서 일주일에 3, 4회는 뭐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검찰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긴 한데 내용 전체적인 거를 다시 다 훑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법카에 대해서? 네, 법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세금, 유용, 횡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전부 다 다시 훑고 있습니다. 아니 여태 안 했나? 법카 관련해서도 많이 나왔고 그런데 구속영장이 저 자기네들 작전이 잘 안 맥히니까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조사하는 거예요? 다 나왔잖아요, 법인카드에. 뭐 내용은 다 저는 나왔다고 저도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아마 추가 조사를 하는 목적이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조사해 나가면서 지금 관련자들의 이 진술을 잘 안 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이라는 게 이제 뭐 이거에 관련했던 뭐 공무원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본인들의 관련자들이 있는데 근데 진술을 왜 안 할까? 무서워서 안 하나? 일단은 뭐 이재명을 수호하자는 목적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지.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일단 안위가 걸려 있잖아요. 첫 번째로 이게 징계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 파면이 되면 공무원 연금까지도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최대한 자기 방어 목적으로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시기 어렵지만 공무원들이 어떻든 이재명의 법인카드를 횡령하고 잘못 쓴 건 이재명과 김혜경의 잘못이지만 그거를 말하자면 심부름을 했건 뭐 했건 그 한 사람들도 잘못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기가 그거 잘못했다는 게는 공무원 고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파면당할 수 있으니까 그걸 쉬쉬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협조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네, 당연히 불법인 부분이 있으면 본인들이 연관이 돼 있게 되면 그거에서 감사를 받거나 징계를 당연히 받게 될 거고요. 뭐 사법 처리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본인들 안위를 위해서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을 닫는다. 아니 입을 닫는다고 이게 안 밝혀지나? 그래서 증거들이 다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집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총무과나 비서실 이런 정도의 이제 그 장부들이 다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록들이 그걸 가지고 같이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여태 확인을 안 했나? 뭐 법원에서 지금 그거를 일단 기각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제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지금까지 왜 확인을 안 했는지는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러게. 네. 근데 뭐 이재명 측에서는 압수수색을 한 300차례 이상 받았다고 얘기를 그걸로 하잖아요. 맨날 과도하게 탄압받았다고 300차례 이상 압수수색하는 데가 어딨냐 이러고 과도한 수사다 이러는데 아니 과도한 수사를 했는데 수사를 제대로 안 했네.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했어야지. 제가 수사 내용까지 전체를 제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추측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압수수색이 정작 이재명 본인이거나 본인 자택, 휴대폰은 한 적이 없고 안 했지. 뭐 이 법카 나왔을 때 압수수색 이 대부분은 그 식당들을 포스기에 관한 포스기 그다음 과일 가게 포스기 이거 그게 무슨 압수수색이야. 근데 워낙 이제 식당들이랑 이런 데가 많으니까 그 숫자만 많은 횟수가 많은 거죠. 숫자만 많고 횟수가 많으니까 근데 그걸 300회 어쩌고 근데 핵심적인 압수수색은 이재명 본인의 휴대폰, 집, 그다음에 거기에 관여한 공무원들. 맞습니다. 공무원들 휴대폰, 그 컴퓨터, 포렌식
아 이런 거를 압수수색 그 자택까지 압수수색하지. 그거는 안 하고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파면당할까 입 닫고 있고 여태까지 질질 애매한 조명현 씨만 일주일에 두세 번, 세 번 조사를 한다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검찰 조사나 수사기관 조사에 들어가면 뭐 김혜경 씨도 이 조사 받고 나올 때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조사 받고 나왔다고 제가 언론 통해서 봤는데 원래 부인하는 사람들은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릅니다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세세한 내용까지 제가 진술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 상황 전체를 놓고 제가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다 보니 당연히 저는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부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답이 짧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 이제 검찰에 이제 일주일에 세 번 조사를 받으면은 그 느낌이 있을 거예요, 조명현 씨가. 네. 그 이미 이 검찰이 이재명을 잡아 넣으려고 이거 완전히 증거를 이렇게 모으는구나 하는 느낌이에요. 아니면은 이거 지금 뭐 아무것도 뭐 가닥이 잡힌 게 없어서 새로운 가닥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아니면 이재명을 봐주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느낌적인 거는 제가 사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수사가 안 될 것 같거나 아니면 이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저도 이제 응하지 않았겠죠. 중요한 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수사 의지가 있는 건 분명하고요. 아, 수사 의지는 있구나. 분명하고 내용에 대해서 워낙 이재명 쪽에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저희가 법적으로 잘 모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잘 안다고 하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검찰 조사를 11시간 받아도 마지막에 사인을 안 하고 나와서 그렇지. 그거 갖고 이제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든지 본인은 가가지고 검찰들이 어떤 지금 증거를 갖고 있나 파악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머리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검찰에도 있다 보니 아마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명은 씨가 검찰에서 이제 이재명의 법인카드, 그다음에 횡령, 세금 탈루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말하자면 제보 내지 네. 증언을 하는 네, 거 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검찰은 이제 그 뭐 타이프로 받았으면서 그럼 그거에 대한 확인 후속 작업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조명은 씨가 가서 조사할 때는 지난번 했던 거에 대한 어떤 조사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진위를 또 가리고 이런 게 있나요? 당연히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진술했던 거를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대해 진술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진행 사항을 다시 이제 그쪽에서 검찰에서 물어보게 얘기를 되니까 해줘요. 제가 보기에는 뭐 피드백이 있거나 아니면 뭐 그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지는 강력하다. 네, 의지는 강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조사를 받는 분들도 방어권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뭐 변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들어올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빠져나가려고 일단 방어책을 갖고 들어오겠죠. 조사를 받으실 때. 근데 그거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뚫고 나가려고 하면 저의 진술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그 불법적인 그 세금, 국민의 세금을 하여튼 법인카드로 썼고 횡령했고 이런 건 국고 손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명현 씨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검찰 조사에 맞습니다. 응하는 것도 그거죠. 네, 검찰 조사가 저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검찰 조사 받기 어렵잖아요. 한번 받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유, 알아, 나 받아봐서 알아. 네, 진 빠집니다. 빠집니다. 진짜. 네, 거기다가 거기 들어가는 것도 진 빠져. 검찰청 들어가는 것도. 저는 중요 참고인이다 보니까 좀 배려를 해주시는데도 많이 배려를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배려라는 게 뭐 저한테 특혜를 준다는 건 아니고요. 참고인으로서 저한테 최대한 배려해서 조사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 받는 것 자체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진 빠지는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일주일에 3번 정도, 4번 정도로 가려고 하니까 마음은 굉장히 부담은 되는데 그럼. 그래도 지금 저렇게
모든 법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이재명 당대표를 보고 나서는 제가 힘들어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그럼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검찰청 가서 그 참 제보해주고 진술해주기가 쉽지 않은데 최근에 뭐 언론에 안 났던 거 검찰에 이렇게 진술한 거 제보한 거 뭐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기 좀 그런 게 제가 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을 얘기하면 그걸 또 찾아가지고 이재명 쪽에서 뭐 말도 안 되는 방어를 지금 할까봐 제가 저도 조심하고 조심하는데, 검찰도 조심하는 와중이라서 그렇게 안 됐으면 힌트만이라도 주면 꼼짝없이 이건 걸렸다 이것 때문에 이재명.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제가 출장을 가거나 했을 때도 제가 다 관여를 했었으니까 출장에 관한 품목들도 뭐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희 월급을 주는 것 자체도 불법 의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본인이 몰랐었다라고 자꾸 주장하고 싶고 그다음에 배소연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알아서 했다. 민주당하고 상관없다. 이재명 쪽하고 상관없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 말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는 그 주기적인 기간에 샌드위치 하나 가지고도 뇌물을 계속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 뇌물을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뇌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횡령을 했거나. 횡령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뇌물으로 자기가 몰아가려고 해도 상황 자체, 제가 증거 자체를 가지고 가서도 절대 직접 가담을 하고 승인하고 지시를 한 거지 뇌물로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빠져나가려고 해봐야 뇌물 아니면 횡령인데. 네, 그것도 본인 못 돈으로 본인 돈에서 돈이 전혀 빠져나가지 않고 있는데 그거를 한 달에 100여만 원 이상인 걸 계속 받다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 예. 한 번을 받아도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당연하게 계속 먹고 있고 피드백을 주면서 본인 돈이 하나도 안 빠져나가는데도 그걸 먹고 있었다? 그렇게 세금 하나 뭐 100만 원까지도 전부 다 자기가 확인한다고 했던 영민하다고 말을 하고 다니던 분이 그걸 몰랐다는 거면 어느 누가 믿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 찌질하게 이제 뭐 제수용품까지 그 법인카드로 쓰고 그 뭡니까 뭐 샴푸 뭐 스시 뭐 이런까지 하는데 제일 뭐라 그럴까 의아했던 거 아니 네. 이것도 카드로 샀나 하는 거는 뭐 있었습니까? 이것도 뭐 이런 거. 그게 제수용품이 제일 심했죠. 제수용품, 제수용품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제사를 지내러 간다 그러면 그렇지. 보통 자기가 챙기잖아요. 그렇지. 네, 그것도 자기 본인들 조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비서가 그걸 준비해 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거 거죠. 말고 또 뭐. 속옷도 마찬가지고 속옷도 개수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늘어나는 건지 누가 사놓은 건지 확인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뭐. 집에 가져다 속옷까지. 놓는 여러 물품들이 있잖아요. 제가 제보했던 것들 그런 것들도 자기 돈이 나가지 않는데 계속 물건이 채워지고 있잖아요. 뭐 로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집에를 들어가서 그런 거 챙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 관사? 자택으로 올리기만 했고요. 올리고. 물건 채우는 거는 관사 같은 경우는 제가 채워놨었죠. 관사는 채웠지만 자택은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자택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게 해요? 네. 그 자택은 누가 배소연 관리해요? 씨만 갈 수 있고요. 배소연 씨가 김혜경 씨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소연만이 자택에 관리를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 그때 당시 얘기 나왔던 것 중에 자택에서 돈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돈 갖고 다시 입금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거. 그게 거의 뭐 3억 돈 된다고 나중에 들었는데 네. 그 돈 김현지 비서가 얘기할 때도 배소연 씨 통해서 김혜경 씨한테 받아서 내려왔잖아요. 모든 거를 김혜경 씨랑 배소연 씨 통해서만 가능하지 저희가 들어가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자택은 배소연만 들어가서 자택 관리를 했고. 그러면 관저에는 거기서 사는 거 아니야 이제? 맞습니다. 자고 먹고 관저 사는. 관저에 김혜경 씨도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같이? 가끔 옵니다. 아주 가끔 왔었고요. 보통 왔을 때는 이제 그때 먹는 음식조차도 총무과 의전팀에서 밖에서 음식을 사다가 날라주면 물론 당연히 세금으로 샀겠죠. 날라주면 그거 갖고 이제
음식을 같이 이재명 전 지사랑 먹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간단한 그 식재료 같은 경우도 본인이 김혜경 씨가 사오지 않고요. 그거마저도 총무과 의전팀에서 준비해줬습니다. 계란 같은 것도. 아니 그 관저에 가끔 온다는 거는 같이 살지 않는다는 건데. 대부분의 생활은 이재명 전 지사는 그 공관에서 생활을 했었고요. 관저에서 했고.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순회 자택에서 주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별거라는 얘기네. 자기 입으로도 별거 중이라서 뭐 법인카드 쓰는 거 몰랐다고 그랬거든. 근데 말이 안 되죠. 법인카드 아무리 별거라고 해도 그 5급 비서관이 그걸 모든 걸 그럼 했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 5급 비서관 하나 보고 그 수많은 세금과 그 돈들을 그렇게 갖다 줄 수가 없죠. 네. 그러면 별거 그럼 관저에서 김혜경 씨는 관저에 가끔 왔다는 건데. 네. 그럼 이재명 거기서 관저에서 혼자 잔 거예요? 네, 혼자 지내고 혼자 지냈습니다. 관저가 얼마나 커요? 뭐 아파트예요? 아파트는 아니고요. 그때 검색해 보시면 굿모닝 하우스로 검색하시면 아마 보실 그래요? 거예요. 네. 그래서 굿모닝 하우스 검색 좀 해봐 주세요. 네. 어떻게? 작은 공간은 아니었고요. 몇 평 정도 돼요? 평수는 제가 정확히는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네. 방이 몇 개 정도 돼요? 2층 자체가 방이 보통 이재명 지사가 기관은 방, 조그만 주방, 그다음에 김혜경 씨가 왔을 때 자는 방, 그다음에 사무실 김혜경도 거 와서 자요? 자긴 자는데 한 방을 쓰진 않고요. 옆방 다른 방을 사용합니다. 이 다른 방을. 네, 다른 방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서재 공간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거기 여기입니다. 이거? 네, 네. 여기 꽤 멋있네. 보시면 여기는 또 이제 연애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거든요. 이게 연애 공간인가 보죠. 네, 연애 바깥에. 공간도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올려보세요. 이건 연애 공간이에요. 연애 공간. 이재명 전 지사가 생활하는 공간은 이 반대편 건물이 따로 있고요. 반대편에 건물이 또 따로 네, 있고. 여기는 연애 공간이에요. 연애 공간도 대연회장. 엄청나다. 네. 대연회장도 있고 관저가. 네. 여기는 작은 공간은 아닙니다. 김혜경이 가끔 와서 이제 여기서 자고. 네. 그러면 여기는 자 사전은 배소연이가 관리한다 그러고 관저는 그럼 누가 김현지가 관리하나? 그걸 제가 했었죠. 그걸 네. 했었는데 배소연 씨가 혼자 해요? 여기 뭐 여기에 그 경비하시는 청경분들도 따로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 따로 계시는데 네. 여기 총무과 의전팀하고 저랑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의전팀에 김현지는 여기 안 드나들어요? 김현지 비서 왔었죠. 여기에서 행사 주관할 때 국회의원들 불러서 이재명 지사랑 따로 모임을 가질 때는 김현지 비서가 그거를 주관해서 했었습니다. 김현지가 주관했구나. 네네. 무슨 행사 같은 거 하면 김현지가 네, 맞습니다. 주관이고. 네. 평상시에는 김현지는 안 오고 뭐 개인적으로 보고할 게 있으면 따로 오기도 또 하고요. 오고. 네. 김현지는 따로 왔다가 그냥 금방 가요? 아니면 오래 있어요? 제가 김현지 비서 왔을 때는 제가 이 공간에 같이 있지는 않아서 왔다 갔다 김현지 오면은 왜 조명희 씨는 나가라고 그래? 시간대가 겹치지가 않습니다. 저는 주로 시간대 겹치지 않게 오라고 그러는 거야? 그거를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저는 이재명 전 지사가 공간에 있을 때는 여기에 들어가진 않고요. 없을 때 제가 정리를 하러 들어가니까. 정리하러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뭐 보고하러 온다거나 할 때는 뭐냐면 이재명 전 지사가 같이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추가적으로 보고할 게 있으면 김현지 비서가 가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이쪽에 있지는 않고 다른 일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네. 하여튼 앞으로 이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검찰 조사하니까 네. 여기서 지금 미처 얘기 못 하는 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대응할까 봐. 잘 저기에서 반드시 이재명은 요거 하나로만도 처벌받게 네. 노력해 주시고요.